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BS 낮 뉴스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진행된 자치기구 대표자 재선거가 학생들의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어문학과의 학생회장 복직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본교가 복나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진행된 자치기구 대표자 재선거가 학생들의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개표는 4월 1일 오후 7시에 진행됐으며 개표 결과 단과대학, 독립학부 자치기구 3개와 학과 자치기구 14개의 후보자가 당선됐습니다. 아동심리학과의 경우 유일하게 경선이 이루어졌으며 성립 투표자 수인 50%를 넘은 58.39%의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공학과의 경우 선거 이튿날 투표가 마감된 후 선거운동 관련 합의사항 위반의 사유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예술체육학부와 행정학과 학생의 경우 성립 투표자 수 미달로 개표가 진행되지 못해 단과 대급 1개, 학과 학생의 2개의 투표함이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어문학과 학생회장 복직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11일 한국어문학과 학생회에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술자리와 관련된 제보가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한국어문학과 학생회장이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한국어문학과 공지방에는 사퇴했던 학우가 3주 만에 학생회장직에 복직할 예정이라는 공고가 게시됐습니다. 해당 공고에서 학생회 측은 학생회장 없이 학과를 꾸려가야 한다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학생회장의 복직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한국어문학과 학우들은 이러한 복직 공고문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통보식 공지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본교가 복나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복나눔 멘토링 프로그램이란 사단법인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멘토 육성과 청소년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사회공헌 활동을 말합니다. 대학생 멘토로 선발된 학생 16명은 내달부터 12월까지 청소년 멘티 16명을 대상으로 1:1 교육봉사 및 정서지원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멘토링은 인천시 소재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조명우 총장은 나눔의 가치를 배운 멘토와 멘티가 능동적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해 기부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목표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행사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 형제자매 장학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본 장학금은 직계가족 모두 2016년 이전에 입학했거나 형제자매, 직계가족 중 한 명이라도 2017년 이후 입학했을 경우 수혜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5일 월요일부터 4월 16일 금요일까지이며 포털 시스템에 첨부된 신청서를 출력 후 증빙서류와 함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선발 결과 발표 및 지급일은 2021년 5월 말에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이나 포털 시스템에 등록한 개인 계좌번호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단 장학금 수액의 합은 수업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일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7074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1학기 명예선서 시행을 안내합니다. 본교 교무처에서는 재학 중 학습 및 연구 과정에서의 윤리 준수를 위해 학생 명예선서를 시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명예선서란 단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을 뜻하며 표절이나 커닝 등 일체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서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선서는 본교 아이맵 홈페이지에서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입력 후 시행이 가능하며 선서 후에는 자신의 저장일 표기가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선서는 재학 중 1회에 시행되며 이후 매 학기 본인의 명예선서 이행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9318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학년도) ROTC 학군서관 후보생 모집을 안내합니다. 본교 학군단에서는 장차 군의 장교로 진출할 ROTC 학군서관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일 화요일부터 4월 9일 금요일까지이며 본교 1, 2학년 재학생이라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며 지원 방법은 학군단 홈페이지 접속 후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작성해 가능합니다. ROTC 후보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소정의 군사교육을 수료한 후 졸업 후 소위로 임관해 7급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내 전화 860-8332번 혹은 인하대 ROTC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IBS 낫뉴스의 이유진이었습니다. IBS 타워 바르고 빠른 뉴스, 공정한 논평, IBS 타워. 매주 금요일 낮 본 방송국 기자들의 발빠른 취재를 통해 학내외 주요 쟁점 사안을 심층 보도해드리는 IBS 타워. 이 시간 진행의 이유진 앵커입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생겼다고들 말합니다. 바로 아시아계를 향한 인종차별. 혐오는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를 나타내기에 이보다 좋은 문장은 없습니다. 서방 세계에서의 인종차별이라 하면 보통 유대인, 흑인이 표적이었으며 남미계의 확산 이후엔 히스패닉계를 둘러싼 잡음이 증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심화되면서 아시아인을 향한 분노는 정치, 사회적 집단의 보편적 심리로 이어졌으며 심각한 혐오 범죄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스파업소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시아계를 향한 타인종들의 혐오 범죄가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민자들은 혐오 범죄로 인해 외출하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편안한 날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자신들이 경험했던 인종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아시아계 혐오 문제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총격 사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준비한 박소은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BS 박소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신고된 아시안과 관련된 범죄는 3,800건에 달하고 반아시아 혐오 범죄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150% 증가했다는 보도도 존재합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범죄가 8배,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7배가량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SNS에서는 동양인을 보고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퍼붓는 영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인터넷을 보더라도 팬데믹 이전보다 아시안을 향한 서방국들의 혐오 범죄와 관련된 뉴스를 더 자주 접한다 체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가 아시아계 인종차별로 이어지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던 중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인 전반에 대한 차별행위 및 편견이 만연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서구권을 포함한 다른 문화권 내에서 아시아인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고 때문에 전반적인 동양인 기피 정서가 퍼지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 차이나 바이러스 혹은 쿵푸에 빗대어 쿵플루라고 부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종차별주의적 발언과 맞물린 선동 역시 반아시안 정서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아시아인들에 대한 차별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경우 폭행을 동반한 인종차별형 증오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등 서구권에서는 팬데믹 이전부터 인종차별이 원인인 증오범죄가 잊을만 하면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공론화된 계기로 2021년 3월 16일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스파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 미국의 백인 남성이 아시아계 여성을 겨냥한 의도적인 아시아계 혐오 범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4명이 한국인, 2명이 중국계 미국인으로 밝혀져 소식을 접한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아시아 여성을 향한 총격은 작년에 폭증한 혐오 범죄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당 사건의 피해 업소는 총 3곳이며 피해 업소 모두 스파 가게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총격은 3월 16일 오후 5시경 체로키 카운티 에크워스에 위치한 영스 아시안 마사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가게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증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첫 총격 발생 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애틀랜타 북동부에 위치한 골드스파와 길 건너편의 아로마 테라피 스파로부터 총격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해당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4명의 여성이 머리와 가슴에 조준 사격으로 보이는 총격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급소에 조준 사격으로 보이는 총격을 입었다는 대목에서 다분히 계획적이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미국 애틀란타 총격 사건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증오범죄는 특정 집단에 대한 미움과 혐오, 그리고 힘센 집단과 약한 집단 사이의 권력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애틀란타 총격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정확히 어떤 인물인가요?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유력 용의자는 미국의 백인 남성인 21세 로버트 애런 롱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 애틀랜타에서 240km 떨어진 크리스프 카운티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를 신고한 사람은 용의자의 부모였으며 그들은 용의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GPS 추적기를 이용해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죄에 걸맞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조지아주의 경우 작년 여름 증오범죄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해당 용의자에게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용의자에게 적용된 법적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22일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은 현재 롱의 혐의가 악의적 살인과 가중폭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까지는 용의자의 죄목에 증오범죄 혐의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증오범죄 혐의가 그 특성상 온전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용의자에게 적용이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인 여성 4명을 포함 아시아계 여성 6명이 희생당한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은 명백한 증오범죄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지아주의 판단은 여론의 흐름과 반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증오범죄 혐의가 특히 인정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네, 이는 형법이 규제하는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의 여부만 보면 적용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다른 혐의와 달리 증오범죄의 경우 왜 나쁜 짓을 했는지까지 추가로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실제로 연방수사국 FBI에서 발표한 증오범죄 통계를 보면 재작년 증오범죄 통계법 적용을 받는 법 집행기관의 86.1%가 자신들의 관할 구역에선 증오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당국이 증오범죄임을 입증할 만한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의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용의자 스스로는 이번 애틀란타 총격 사건이 혐오범죄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체로키 카운티 보안관실의 대변인 제이 베이커는 신문 중에 용의자가 이번 총격 사건이 증오 범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했습니다. 더불어 베이커는 용의자 롱이 성 중독에 시달리고 있고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 밝혔는데요. 치명적인 비극 직후 나온 경찰의 이러한 발표는 대중의 분노를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명백한 증오범죄로 판단되는 시점에서 용의자의 성중독을 범행 동기로 보는 것은 왜곡이라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애틀란타 총격 사건 외에도 서방국의 곳곳에서 인종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더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브루클린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아시아계 여성에게 얼굴과 몸에 염산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나가던 동양인 남성을 뒤에서 밀어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죠. 아시아 상권이 모여있는 차이나타운은 죽은 도시가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전례 없는 극단적 아시아계 기피 현상이 서방의 아시안을 향한 강한 분노를 여과 없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등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최대 가치로 삼는 미국에서 이러한 사건이 만연한 것 또한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에 대한 남은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양인들을 향한 혐오가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아시아 인종들의 서구에 대한 불만 또한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실제로 특정 인종을 향한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해 수많은 인파들이 미국 곳곳에서 평화 촛불 시위를 진행한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지속된 블랙 리브스 매터 시위가 큰 물살을 일으킨 것처럼 SNS 곳곳에는 스탑 아시안 헤이트라는 문구를 내세워 많은 사람들이 아시안 혐오 범죄 반대와 관련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위가 단순히 일시적인 이슈몰이가 아닌 사회 전반을 바꿔나가는 운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사회에서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내놓은 제도적 방안이 있나요? 네, 지난달 3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혐오 범죄의 대응책으로 예산 지원 강화, 범죄 대응 역량 강화, 코로나19발 혐오 대응 등의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또한 몇 주간 행정부 관료들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리더를 만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황을 파악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는 건 아시아계 혐오 범죄와 관련해 미국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바이러스가 사람을 가리지는 않지만 불평등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인권이 코로나19 대응의 열쇠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와 이주민의 인권 가이드를 발표하며 이주민 권리 보호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국가가 기존의 차별적 제도를 재정비하고 인종과 상관없이 동등한 시민 혹은 주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체제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남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인들의 평화촛불 시위와 혐오 범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경 봉쇄와 이동 제한 등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조치에 지구촌 사람들은 불안감과 공포, 증오의 감정을 특정 집단에 투영하기 시작했고 이는 아시아인에 대한 극단적 혐오 범죄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세계에 만연한 혐오가 방역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의심 증상자가 제때 증상을 보고하는 것을 방해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시아인에 대한 비참한 인종차별은 모두의 손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의 불안감으로 초래된 인종차별적 시각이 오히려 팬데믹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방역과 인권을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혐오 범죄의 문제와 이를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시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계 인종차별 이슈에 대해 조사하면서 따로 느낀 점이 있었나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저는 역사적으로 이민자들이 겪은 아픔과 서름, 차별과 증오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과 관련된 목소리가 처음 나온 시점에서 수백 년이 지난 2021년 지금까지도 혐오 범죄는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 노골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습니다. 서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상대방을 존중하며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쩌면 이뤄질 수 없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겠지만 문제에 대한 잘못을 인식하며 더 이상 혐오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IBS 박수은이었습니다. 금주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체, 영어로는 커뮤니티이며 라틴어로는 함께 공유한다는 뜻의 커뮤니스라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단어의 전면에는 같음이 있기에 그 뒤편엔 필연적으로 다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의 테두리를 그린 뒤 테두리 안의 사람들 간에는 안락함을 느끼지만 그 바깥에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하니 공동체라는 단어는 포용과 배척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 긴장감이 고조될수록 공동체 안의 생존 본능은 더 많은 새로운 선을 그어댈 것이고 더욱 세분화돼 또 다른 다름에서 비롯된 혐오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때문에 서로에 대한 혐오의 마음이 컸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종주의, 서열주의, 집단주의에 갇혀있던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패닉 더 디스코의 Always 듣고 IBS 타워 매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소은, 기술의 정재홍, 진행의 전 이유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aking me apart like bad glue on a get well card. It was always you.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낮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아침 방송 8시 15분부터 8시 45분까지, 낮 방송 12시 15분부터 12시 55분까지 하루 1시간 10분 동안 음악, 교양, 보도 등 다채로운 프로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노래를 소통하는 화배로 정하고 항상 열린 마음과 노력하는 자세로 인하인과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